의원님들께 한 가지 고지해 드립니다. 양당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오늘 대체 토론은 7번 서영기 의원님까지 하시고요. 그리고 오후에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참고인 중에 한 분이 학교 수업으로 인해서 오전에 진술을 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서보학 교수님이신데요. 이성윤 의원님이 꼭 그분에게는 좀 질문할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. 의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. 법원행정처장님. 예. 여러 가지 대법관 수에 대해서는 유럽과 미국 또 우리나라 사정은 다르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리고 전원합의체가 마치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전원합의체가 좋으면 지방법원, 고등법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상고구제도 다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각 주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. 2개의 대법원이 있는 주도 있죠. 오클라호마주나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예, 연방 사법이 다르고요. 독일 같은 경우는 150여 명, 프랑스는 120여 명, 스페인은 80여 명 있습니다. 지금 우리 대법원에도 이 대법 연구관이 101명 계시죠? 예. 그러면 대법관 14명과 이 재판연구관 101명. 사실상 그래서 이 비판하신 분들은 대법관이 귀족법관이냐, 재판연구관은 판사도 아닙니까? 재판연구관도 법관 아닙니까? 맞지 않습니까? 예,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관입니다. 재판연구관도. 그래서 이게 무슨 상고법원인지 상고 배심원인지 모르겠다라는 비판까지 있습니다. 그 부분 좀 이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 오늘 청문회에 대한 요구 자료 답변서가 오전 8시 30분에 제출됐습니다. 예. 이건 그냥 국회를 무시하시는 거죠, 이제. 대법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봅니다. 아니, 8시 30분에 제출하시면 저희가 그 자료 검토하고 나서 10시에 청문회 할 수 있습니까? 차라리 제출 못하겠다. 하루 전에 제출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습니까? 그 부분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? 예, 끝나고 하십시오. 이거 어차피 예. 저희 실책만 하려고 하니까요. 예.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저번 질의 때 재판연구관들 보고서 그리고 이 작성에 참여한 재판연구관 또 별동대 10인의 존재 또 이 전원합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 7조 2항에 따른 다른 결과 중간보고에 대한 이행 여부 이 부분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확인하셨습니까?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 역시 이제 전체적으로 대법원의 재판 과정, 즉 이제 심정 형성 및 합의 과정의 일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다는. 그러니까 이게 확인하셨어요? 처장님은 확인하셨냐고요? 저희한테 제출 못 하시더라도. 그러니까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. 제가 그거를 확인하게 되면 행정처가 재판. 이 재판 내용에 대해서 유무죄를 확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. 재판 내용 확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제대로 보고서가 쓰여졌는지, 재판연구관이 제대로 별동대가 구성됐는지, 그리고 보고 절차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, 다른 대법관들이 다 공유 받으셨는지, 내용에 대해서 아셔야지 대법관들이 판결하시지 않겠습니까? 절차는 실체 형성의 일환이기 때문에 결국 아주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건 법원행정처장님으로서 하셔야 됩니다. 대법원장이 하셔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못했다는 지금 국민적 분노가 있기 때문에 처장님이라도 하셔라고 말씀드린 거고요. 법원행정처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대법관들께서 전속재판연구관 2명씩 두고 계시죠. 저는 두고 있죠. 처장은 안 계시고요. 저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법원 재판이 왜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면 대법원장은 전속연구관 2명 있습니까?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없습니까? 비서실 판사 3명은 있습니까? 비서실장 있습니까? 예. 수석 및 선임 재판연구관 있습니까? 그거는 재판연구관 조직에서 수석 선임을 토대로 해서 있습니다. 심리 불속행하지 못하는 형사조 공동재판연구관 또 다 있으시죠? 예, 공동조, 신권조 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 지금 이 구성에 대해서 저는 별동대 TF 꼭 구성하셔야 된다고 보고요. 이 검토 보고서 지금 보고서도 보시지 못했죠.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습니다. 관여할 수 없으니까요. 이건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시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. 과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이 판결에 대한 명문을 얘기하신 적 있더라고요.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그 판결문 아시나요 혹시? 예, 그 판결은 원세훈 씨가 명확하게 이제 총선 대선도 있고 종북좌파인 야당이
북한과 연계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지. 비한나라당 후보가 서울시장 됐는데 위기의식을 가져야지. 라고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었습니다. 이 사건에 대해서 원세훈은 전 부서장 회의에서 발언했고, 원장진 지시사항이라고 말씀해서 문권화까지 했고요. 국정원 사이버팀 70에서 80명이 야권 후보 낙선시킬 목적으로 여론조작까지 했습니다. 이 정치인은 징역 2년 산 사건이거든요. 근데 이때 조희대 대법관이 소수견을 냅니다. 권력을 잃은 사람에게 그냥 증거도 없이 느낌으로 처벌한다면 소수자나 권력을 잃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다. 사회적 약자가 됐다는 겁니다. 전 국정원장이. 여기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냥 법관의 소신입니까, 이것도?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쿠데타, 선거 개입, 정치적 판결의 상습범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질문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.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법원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죄 비상계엄 되었을 때 최초로 유연성을 제기한 분이 이제 우리 대법원장님이고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긴급조치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런 이제 헌법의 중요성, 헌법의 취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두 번째로 이번에 또 이제 그 한덕수 대행께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서울고등의 부장판사님 한 분도 거기에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대법원장께서 인사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해서 통상의 경우와 달리 대법원이 인사 발령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저희 대법원장께서는 이제 헌법에 대한 확고한 이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믿어도 되겠다는 말씀을 좀 꼭 더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